오시기 바로 전까지는 주부의 생활이셨는데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북한에서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세대차는 있어요. 세대차는 있겠죠. 세대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겪은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주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게 다 틀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고난의 그 시기 94년도 이때 학교 시절을 다녀야 됐고 제가 좀 철이 들려고 할 때 보니까 이미 그때 나라는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서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기억들 너무 진짜 가난했어요. 저희는 자식이 또 3명이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학교도 다니기도 했는데 학교랑 막 다니고 막 이제 학교의 생활이 재밌었던 기억이랑은 안 나고요. 그냥 너무 가난했던 기억. 진짜 너무 못 살아서 진짜 너무 못 살아서 진짜 한 번만 여기 입고 싶은 옷을 입어봤으면 하던 그런 이렇게 기억들이랑 그냥 명절 때랑 되면 맛있는 거 먹는 날 기다리던 기억들 어린 시절 기억을 뭐 되살린다라고 하면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막 추억인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참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요. 주변이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수의 사람들은 또 그래도 직급을 쟀다든가 뭐 잠깐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해서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꽤. 근데 그분들은 또 서수에 속하고 다수는 그냥 다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주변에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럼 결혼하셔서 정착하고 살던 건가요? 사회생활을 좀 했어요. 저는 그냥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조직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저 보면 좀 많이 고지식한 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직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자들이라서 사회에서 이제 막 놀고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시절을 처녀 시절을 다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이 조직 생활을 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아무튼 여자들이니까 저는 여자 딸 자식 자매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다 보니까 언니는 이제 군대를 나갔고 제가 사회에서 이제 막 장사도 하고 막 그렇게 굴러 먹으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런 번건적인 그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많이 번건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빠 엄마 슬하에서 죽을 먹어도 죽을 먹으면 죽을 먹을지언정 그러니까 대학 보내고 이런 능력은 안 됐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또 뭐 되는 일도 아니었었고 경제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는 이제 배급 일획도 탈 수 있는 직장 그런 데를 다녔었어요. 어떤 직장이었나요? 군부대를 다녔습니다. 군부대요. 네. 그럼 군에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군에 뭔가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가 제가 군부대 병동 되게 보면은 북쪽은 저는 양강도에서 왔는데요. 양강도 쪽 북쪽 지대는 군부대가 있으면 다 후방부 같은 보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에서 출근 러무잘로 사회 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대들도 그 러무잘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행히 그때는 배급은 잘 나왔었나 보네요. 7대3 정도? 7대3 뭐 백미 한 30%? 그다음에 네. 옥수수 한 70% 정도 그렇게 배급은 탔었어요. 그걸 받아서 그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만큼은 배급이 나왔나요? 아니죠. 그것도 그렇게 안 되죠. 그 급수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그거 갖고 저 혼자서 뭐 죽어 먹고 한 달 살 수는 있었는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근데 아무튼 뭐 가족 집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으니까 배급을 타면 그냥 그나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힘들게 벌어서 사시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었고 보탬을 좀 주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배급 제도가 한국에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아니에요. 끝났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한 2000년대 지나 2008년 뭐 이때부터는 그 배급 제도도 많이 안 줬어요. 보름치, 열흘치, 그러니까 한 달치를 준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쯤은 뭐 그때쯤만 해도 한 달치를 줬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달 식량만큼을 줬는데 네네 그렇게 줬다. 군부대까지는 그렇게 줬었어요. 사회는 아예 배급 제도가 없어졌지만 군부대는 그래도 그나마 배급을 좀 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몇 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또 이제 보름치를 넘어가더라고요. 보름치만 좀 군무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보면은 뭐 오래 있을수록 내가 더 이득이잖아요. 이익이 있잖아요. 월급도 올라가고 뭐 호봉도 네. 올라가고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런 뭐 실시 제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름치 쓰셨어요. 보름치 쓰다가 그것도 뭐 열흘치까지도 뭐 노무자들은 져야 된다. 왜냐하면 현역 군인들도 한 달치가 어려운 상황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노무자들까지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도 됐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열흘치라고 해서 제가 한 달을 빼빠지게 일해봤자 옥수수 한 뭐 5-6kg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좀 이제는 장사를 생활전선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사를 좀 하려고 사회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한 달치 일을 다 해줘도 뭐 30일 일을 한다고 해도 열흘치밖에 식량을 안 주니까 도대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장사를 하신 건데 그럼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패션 쪽, 이게 의류 잡화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접해가지고 그것도 신상품 같은 거 신상은 아니고 중고. 그때 이제 2000년대 그때는 중고가 대한민국 상품이랑 중국 상품이랑 막 서독을 해서 막 이제 몇백 벌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포장을 해서 그걸 중고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수로 많이 넘어왔어요. 양강도 쪽에서. 그러면 그거를 터치해가지고 여러 명이 논아서 가져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선택을 해서 팔고 뭐 이런 그런 장사를 했었어요. 옷 판매 네. 위주로 이렇게 네. 하셨고요. 그럼 장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하루 일과라는 게 규칙적인 일과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자레인 뭐 바까마이 밥을 해 먹고 이런 시간적 단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고 밥에 먹고 집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제 그 중고벌 좀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분을 작게 했었거든요. 미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차 그렇게 하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고 경제적 미천도 집안되고 하니까 조금 크게를 이렇게 가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밖에 나가서 뭐 이따가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장사하러 다니시고 네. 좋은 옷 찾아다니고 팔때 찾아다니고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물때 어디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 집합을 해서 가서 보고 내가 뭐 이제 마음이 안 든다 이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다라고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곳에 가보고 뭐 이렇게 자꾸 다니면서 뭐 자차도 없어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진짜 정신도 막 굶고 다니고 막 이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사를 하러 다니면 교통이라던가 무슨 거기 하나도 물건을 안 가지고 다니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다 그럼 들고 다니고 막 이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저는 저의 시대는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했죠. 변해서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소비차도 있고 됐어요. 오토바이도 서비 뭐 그런 것도 많고 또 자전거로도 나르고 뭐 이제는 한 19년 기준으로 제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럼 사회가 변화가 됐다면 예전하고 지금의 북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서부터 많이 이게 이게 많이 눈에 보이게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화폐 개혁을 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민들이 그때부터 아예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확연히 보이게 안 믿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 믿었는데 네네. 그때는 화폐 개혁이 어떤 결과로 왔기 때문에 안 믿게 됐을까요? 엄청난 파워죠. 그 국민들 시점에서 이제 돈을 바꿔주고 뭐 그 돈을 다 쓰게 한다. 그리고 뭐 중국 돈도 못 쓰고 달러도 못 쓰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달러랑 중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또 북한 돈을 다 바꿨어요. 그 전에 화폐 개혁 전에 아니 화폐 개혁 하고도 하고 화폐 나서도 개혁하면서 그 돈을 다 이제 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게 예전 돈을 새 돈으로 바꾸면서 그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안 바꿔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한 세대 30만씩 바꿔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으면 그 30만 이상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씩 바꿔줬고 나머지 돈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지만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완전 큰 실패였잖아요. 예전에 갖고 있던 돈이 다 그냥 휴지가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거를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다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태운 거를 이제 적발해서 또 몇 명은 막 이제 그걸 때문에 체조도 받았어요. 왜냐면 초상화가 있는 돈을 어떻게 함부로 불태우냐고 해서.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네네, 돈을 왜 그분들은 불태우냐. 엄청 또 체조를 받았어요. 보이보이 들어가고 끌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공공연하게 불을 태울 수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리면 쟤네는 돈이 저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시점이니까 그냥 집집마다 불 아궁이에다 다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정부를 안 믿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기만을 했잖아요. 인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해봤자 또 공포 정치를 하니까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모두 그냥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게 말을 못하지 개인 이제 뭐 태놓고 말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행동거지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이제 안 믿고 개인 대 개인 거래, 뭐 개인 대 기관 거래, 뭐 개인 대 국가 거래, 국가랑 개인이 이제 뭐 체결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빈부격차가 많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또 그냥 떼대길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조금 능력 있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활용을 해서 자기 돈주머니 채우려기,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런 뭐 장사를 넘어간다든가 차판 장사 뭐 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생활 수준 빈부격차는 팍 심해지고 시민들이 의식도 변화지고 이젠 정부도 잘 안 믿고 누구도 믿을 거 없다 믿지 않고 그냥 내 자신 나를 믿어야 된다 가족주의 뭐다들 장사를 하고 뭐 형제 가족 친지밖에 믿을 게 없다 친척들밖에 그런 뭐 케이스를 해서 모두 뭐 뭉쳐가지고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믿어봤자 우리한테 계속 손해다. 그냥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상이 다 바뀌었다는 그런 거죠. 개인의 의식이 많이 이제 시민 의식들이 많이 변화되면서 많이 자본화가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화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뭐 이제 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신발을 뭐 만든다 하면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공장 기업소 자재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완을로 디일로 다 뒷문을 뽑아 싸요. 사가지고 집에서 몽땅 뭐 신발이랑 생산해가지고 장마당에 넘겨주고 도매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본화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